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새벽이네요. 네, 어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어제 노는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나지를 않아서 녹화를 못하고, 네, 오늘 새벽이네. 오늘 9시인데, 4시 28분이네요. 네, 잠을 1시 반에 깼는데 녹화하려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뒹굴다가, 그렇죠. 베기다가 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베기다가는 네 뒹굴다가 침대에서 뒹굴다가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아 뭐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네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니까 네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제는 사실은 이제 광릉수목원에 가면 이렇게 코스별 1코스, 2코스, 3코스 뭐 이렇게 뭐 7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레길이 있어요. 각 코스별로. 그래서 어제 그 7코스가 산림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숲이 막 있으면 광릉수목원 안쪽 말고요. 그 가쪽으로 이제 숲속에 이런 이제 그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데크를 쭉 길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7km도 되고 그 7코스는 7km도 되고 뭐 5코스는 뭐 한 뭐 5.38km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기 뭐 4코스는 약간 능선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뭐 12km도 되는데 어제 그 둘레길을 좀 다녀왔어요. 어제 이제 아내랑 이제 둘레길을 다녀왔는데 네, 왔다 갔다 왕복인 거죠. 왕복, 네, 왕복 했는데, 좀 많이 걸었죠. 왕복 22km인가? 네, 왕복으로 22km. 태어나서 군대 생활 빼고요.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발에 물집이 막 잡혔어요. 막, 군데나. 네, 그래서 어제 좀 무리했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햇빛도 찌긴 했는데, 그게 완전 이렇게 나무 숲속에 이렇게 쭉 난 길이라 7코스가 네, 되게 시원하고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피톤치드 뭐 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어제 거기 되게 좋았던 날씨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물집이 잡혀가지고 발바닥도 되게 아팠지만 네, 나름 네, 좋았던 시간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도 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이게 1학년 필수 과목이신데 이제 뭐 1학년 분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 뭐 이렇게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이 있으면 네, 뭐 개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기분까지 그죠. 네, 기분도 포함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이제 뭐 둘레길도 걸어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네, 뭐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보고 또는 이제 부모님이 뭐 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현재 지방이 아니고 네, 부모님하고도 같이 걸어보고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유학 오신 분들은 네, 그렇죠. 유학 오신 분들은 네, 친한 친구분들하고 걸어도 되고 네, 뭐, 혼자, 뭐, 가셔도 되는데, 약간 거기, 제가 갔던 그 광릉수목원 그쪽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뭐, 어제 저녁까지 먹고 이제 쭉 걸었었거든요. 7시 반까지, 저녁 7시 반까지 걸었었는데, 약간 이제 그 여성분들 혼자서 걷기를 약간 좀 해가 지면 좀 그래요. 네. 해가 져도 이제 요즘 밝잖아요. 해가 떨어져도. 네. 근데 그때는 약간 인적이 이제, 물론 찾길 옆이고 막 그래서 괜찮기도 하지만, 인적이 좀 드물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제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뭐, 밝은 대낮은 상관없으니까 사람도 되게 많이 다니고, 어제 특히 이제 또 부처님 모시는 그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되게 많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네, 추천을 해 봅니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10주차 복과사에 전에 저희가 저번 주까지 9주차까지 했고요. 자, 저번 주에 저희가 권리와 의무 1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권리와 의무 2, 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이제 각 법에 관련해서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처음 헌법이죠. 근데 권리와 의무가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내용도 좀 많이 있어서 뭐 저번 주에 다 이제 다 이제 시작을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양쪽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즉 오늘은 저 권리의 의무 이렇게 투 해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에 권리의 의무 1을 했고요. 자, 권리의 의무 2에서는 자, 권리의 의무의 주체 격체. 네,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인 거죠, 여러분. 네. 권리와 의무의 주체. 자, 권리 의무 주체와 객체는 어쨌든 주체 객체는 거죠. 주체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 권리의 상대방은 네, 객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의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권리 의무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권리 의무는 누군가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의무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고, 제가 의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 권리 의무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것이 보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개인, 예,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의 어떤 권리, 그러면 이 권리는 A라는 사람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권리 의무가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리 의무는 누군가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A는 그 권리의 주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죠. 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하고 똑같겠죠, 여러분. 네. 자, 권리 주체는 사람이며,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체가 네,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자, 법률상 사람은,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권리의 주체는 사람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정말로 뭐 따로 뭐 떨어져서 뭐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하고 결합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을 어떤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고, 자, 우리 법률상, 그렇죠. 우리나라 법률상 사람은 자,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자연인은 뭐냐면,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상.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자연인, 이렇게 하고요. 법인은 뭐냐면,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법에서 너를 사람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단법인, 이러잖아요.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사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회사는 사단법인이 되게 많은데, 그때 사단하고 법인이잖아요. 사단이라는 것은 어떤 게 모였다는 뜻이죠.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죠. 사단이. 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사단이고 법인은 뭐냐면 그 결사의 조직 즉 회사 뭐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다시피 그 회사를 우리는 사단법인 그러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회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뭐죠? 법에서 그 회사인데, 너의 실체는 회사인데, 법에서는 너를 사람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법인인 거죠, 여러분. 뭐, 흔히 사단법인, 여러분이 흔히 더 잘 알다시피 회사인 거죠. 회사는 당연히 자연인이 아니죠. 살아 숨쉬는 어떤 뭐,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는 뭐죠? 법에서, 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는 거죠.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 법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법률상 행위도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을 회사라는 어떤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에서는 마치 그 회사를 일반 자연인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회사도 너를 사람으로 봐줄게 해서 그 회사가 하는 법률상의 행위를 자연인에 준해서 봐주는 거죠. 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법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연인이 아닌데, 그쵸. 자연인이 아닌데, 법에서, 법률에서 너를 사람으로 받을게 라고 하는 게 법인이고, 네, 법인의 대표적인 건, 네, 회사겠죠, 회사. 뭐, 재단 법인, 사단 법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때 이 법인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데, 법률에서 그냥 사람을 봐주는구나. 왜냐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데, 회사는 말 그대로 자연인이 아니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권리는 사람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얘는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어떤 거냐면, 회사 너는 사람이 아닌데, 너를 사람으로 봐줄게. 자연인에 준하게 봐줄게. 근데 너의 이름은 법인이야.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법률상 사람은 자연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 숨쉬는 생명에 있는 우리 자연인과 이 법인,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자, 법률 관계는 모두 권리 의무의 관계로서, 그렇죠.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죠. 누군가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의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채권 채무자, 법률 관계죠,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자기의 어떤 뭐죠? 채권에 기해서 돈을 달라고 채무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그 돈을 달라는 그 권리의 의무로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률 관계는 모두 권리 의무 관계로서 규율되고 있다. 그래서 이 권리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 능력. 자, A라는 사람에게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러죠. 만약 A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그 채권에 기해서 채무자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즉,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쵸?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A라는 사람에게 그 채권에 관한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권리 능력.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권리 주체자로서의 어떤 지위. 자, 이걸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의 법률상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자연인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고 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지만 마치 그 법의 효율상 그 회사의 법률상 행위도 어떤 사람의 행위로 보아 이 자연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그 회사를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이니까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봐줄게. 법에서 사람으로 봐줄게 해서 법인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법률 관계는 자 권리 의무 관계로서 규율되고 있는데 즉 이 권리의 주체자의 지위를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누군가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법률상 어떠한 권리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A라는 사람은 뭐죠? 그 돈을 빌려준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네, 그 채권에 기해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즉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B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A는 채권에 기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연인의 종류가 있는데 자연인의 종류라고 네, 있는데 네, 사법상의 자연인, 그다음에 형법상의 자연인, 그다음에 실종 선고 네라고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연인이죠, 여러분. 사법상의 자연인, 형법상의 자연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네, 자연인, 똑같은 자연인이고, 이 자연인이 사법상의 뭔가 법률 관계에 걸려있으면 이건 사법상의 자연인이고, 그 다음에 형법상의 자연인, 즉, 형법 안에서의 어떤 일이 걸려있으면, 당연히 그 자연인은, 자, 형법상의 자연인, 즉, 사법상의 자연인과 형법상의 자연인으로 나눈 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네요. 존중인데, 네. 눈에 보여서, 일단, 네. 자, 똑같은 자연인이지만 네, 사법상에서 다루는 자연인과 그다음에 형법상에서 다루는 자연인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네, 뭐죠? 네,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 사법상의 자연인을 보시면 자, 법률상으로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자, 법률상에서는 자, 법률은 자연인과 법인, 즉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 자, 뭐죠?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자, 이 법률상으로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그쵸. 자, 살아있는 사람, 즉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살아 숨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법률에서. 즉 자연인은 인간과 사람과 동일어죠. 동의어. 그렇죠, 여러분. 단지 법률상에서는 인간,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네. 왜요? 네, 법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물론 법률에는 뭐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네, 뭐 헌법에도 인간이란 말은 있지만 법률상에서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건 왜 그러냐면 법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법률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자연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법인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구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자,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 민법 제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뭐죠? 생존하는 동안, 이 생존하는 동안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 그쵸?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자, 생존 이런 단어를 쓰죠. 네, 생존하는 동안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뭐죠? 자연인인 거죠. 자, 자연인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 사망에 죽을 때까지 자, 생존하는 동안, 그렇죠? 생존하는 동안 자, 권리의 주체도 되고 자,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권리의 의무의 자,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즉, 우리나라 민법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규정이죠. 아, 사람은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아, 우리 민법에서는 자, 권리 의무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자, 사람. 즉,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이 뭐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자, 이거는 뭘 가리켜요? 이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자, 생존은 뭐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인을 가리키고,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우리 민법 제3조가 가리키는,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은, 이거는 뭐죠? 네,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죠, 자연인. 자, 그래서 자연인은, 뭐, 그쵸, 생존하는 동안,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자, 규정하여, 자, 모든 자연인은 출생하면서, 뭐죠?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쵸, 출생하면서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즉, 권리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니까 권리 주체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인은 출생하면서부터 뭘 가지냐면 자, 권리 능력을 가지는 거죠. 권리 능력. 그렇죠, 여러분.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유아나 정신장애자도 사람인 이상 그렇죠.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자연이 출생하면서부터 권리 능력을 당연히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응애응애하는 갓난 애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의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분들도 당연히 그분이 자연인 이상 그렇죠. 그분이 사람인 이상 당연히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사법상의 자연인이다. 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생존하는 동안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형법상의 자연인을 볼까요? 자, 형법상으로는 자연인의 개념, 즉 사법상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법상 자연의 어떤 중점적인 어떤 핵심 내용이었다면, 자, 형법상으로 자연인의 개념은 자, 사법상의 자연인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연인이 무슨 형법상의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 자, 형법상의 어떠한 형법의 안에 테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인 이상 당연히 사법상의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네. 뭐 형법상의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네,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되는 그 자연인, 그 사법상의 자연인이 당연히 형법상으로도 당연히 자연인이겠죠, 여러분. 형법상으로도 그 사법상의 자연인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다만 다른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형법상으로도 자연인의 개념은 당연히 사법상의 자연인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자,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 입장에서, 네, 태아가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이라도, 그쵸. 자, 사법상의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그 조건이 붙죠. 사람이 출생. 네. 물론 이 출생에는 나중에 뭐 있어요. 뭐 정지 조건설이 있고요. 뭐 법상으로 해제 조건설도 있고요. 그러면 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도대체 이 태아는 어느 때 봐야 되냐? 뭐 임신 뭐 1주냐, 2주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뭐 3주냐, 4주냐. 도대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그 태아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사람이다. 얘는 사람이네라고 인식하는 그 임신 몇 주 차냐 그게 뭐 이건 또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분 뭐 복잡하죠. 네, 정지 조건설이냐, 뭐 해제 조건설이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권리를 갖는데 도대체 거기 권리가 어 그쵸. 원래 뱃속에부터 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한돼 있다가 나오면 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냐 뭐 아니면 있을 때부터 되냐 뭐 해서 막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변론을 하고요. 다 그냥 뭐 나중에 네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자 사법상의 그 자연이 그 사법상의 자연 즉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 사법상의 자연인이 당연히 형법상으로도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자연인 것 같지만 자, 사법상의 자연인은 자, 출생, 즉 생존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자, 출생 이후부터 그다음 사망에 이르기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는데 자, 형법상의 자연인은 뭐냐면 형법이라는 건 뭐죠?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문제, 그렇죠? 개인 간의 어떤 범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형법, 그러니까 무언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거죠. 자, 그 형법에서는 당연히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당연히 생명의 존중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헌법에서도 생명권보다 더 우선하는 네, 기본권은 없습니다. 자, 이 생명의 존중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이고 권리인데, 자, 그래서 이 형법상의 자연이라는 이 개념은 자,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 입장에서 자, 태아가 모태에서 즉 엄마 뱃속에서 노출되기 전이라도 그쵸? 노출되기 전이라도 자, 진통이 시작되면 그쵸? 진통이 시작되면 자,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다라고 하여 자 민법의 경우보다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시나 여러분? 사법상의 자연인 즉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자 생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출생 이후에서 사망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형법상의 자연인은 자 뭐죠?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 입장 즉 사법상의 자연인보다 사람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거죠. 사법상의 자연인은 사람의 범위를 출생에서부터 뭐죠? 사망으로 보고 있는데 자, 형법상의 자연인은 자, 출생 전, 즉 엄마의 태아, 엄마의 그 모체에서
나오기 전, 즉 노출되기 전이라도 자, 진통이 되면 이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범위를 출생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보다 나온 이유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라도 그렇죠. 있을 때라도 이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생명의 자, 존중이라는 이 견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자,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이다. 자, 이게 모태에서 즉 엄마 뱃속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다라고 해서 즉 사법상의 자연인, 즉 민법이 규정한 그 사법상의 자연인보다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따라서 이제 산모, 즉 산모가 이제 진통을 계시고 그러니까 진통이 와서 이제 애가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애가 밖으로 아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그때 그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죄에 해당하냐면 당연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또 자연인은 다 똑같은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을 자, 사법상의 자연인과 형법상의 자연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자, 사법상의 자연인은 자,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민법에서. 뭔가 민법이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당연히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와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있어야 자, 이제 사법상의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개시를 할 수 있죠. 생존하는 동안. 하지만 형법상 자연인은 조금 더 사법상의 자연인보다 좀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히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 견지에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다라도 진통이 개시되면 얘를 사람으로 봐서 당연히 그 태아를 살해한 자는 당연히 살인죄의 죄를 물어서 처벌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네, 조금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